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달이 되면요,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 없고 분양 당첨과 동시에 적게는 몇 억, 많게는 10억까지 돈을 벌었던 말 그대로 로또 청약이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로또 청약이 이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임대차 3법이 일부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요, 전 정부에서 도입됐다가 반시장적이란 평가를 들은 임대차 3법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제 등에 대해서 다음 달 중으로 6월 달에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인데요. 이들 정책, 즉 분양가 상제와 임대차 3법은 집값 안정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법이었죠. 또한 가난한 세입자를 위한 법이었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영향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발생되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제는요, 주택 공급 축소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하였고, 임대차 3법은 기존의 전세 세입자들이 2+2년, 4년을 살게 됨으로써 기존 전세 매물 자연 감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세 수요 공급 법칙상 전세 수요는 일정한데 오래된 아파트, 전세 매물이 잠김으로써 전세 가격 또한 급등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이러한 법이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에 좀 이바지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는 겁니다. 특히 2019년 8월 10일 분양가 상제 투기과열지구인 31곳에 시행되었죠. 대표적인 곳으로 본다면 서울 25개구 전 지역이고요. 경기도 과천, 광명, 분당,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이었죠. 이러한 지역에 이제 분양가 상제가 시행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 그렇죠.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런 지역에 분양가 상제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분양 가격을 잡겠다는 거죠. 분양 가격을 잡고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에서 이렇게 분양가 상제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결과야 다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분양가 상제의 이제 장점으로 본다면, 분양가 상제를 시행하게 되면 분양 가격이 인하 효과, 그렇죠. 당연히 분양가를 규제하게 됨으로써 아파트 분양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도 인하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주택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 무주택자들에게는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가 제공된다는 거죠.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 본다면 건설회사가 신축 공급 물량을 축소한다. 그래요. 또한 재건축, 재개발, 분양 연기,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분양가 상제를 묶이면 평당 분양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이 이제 연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급 부족 현상이 또 일어나겠죠. 또한 이제 선분양을 미리 이제 짓기도 전에 우리가 분양하는 거 선분양인데, 분양가 상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후분양으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당장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된다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본다면 저가의 아파트 공사로 품질 저하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분양가 상제 시행으로 인하여 차후 부동산 가격은요, 상승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입주 물량 부족이다. 따라서 차후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떨어진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평당 분양 가격 하락은 주변 시세를 하락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아파트 가격은 떨어진다. 이러한 각각의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부동산 분위기는요, 주택 공급 축소로 인한 서울 아파트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요, 분양가 상제에 기한 긍정 부분은 살리고, 예를 든다면 고분양가를 억제하는 효과, 또한 저가 주택 공급 기회 이러한 부분은 살리고 부정 부분은 개선하겠다. 즉
이주비, 원자재 가격 급등, 건축비 인상을 해주겠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좀 개선해서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러한 취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거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 분양 가격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기존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평당 분양 가격을 규제하는 제도가 사라질 경우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평당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규제를 푸는 부동산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분양가 정책에 따른 매매 가격 변동입니다. 먼저 원가 전동제 1989년부터 1999년도를 했을 때 주택 전체 매매 가격은 2% 상승, 아파트는 4.1%를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분양가 자율화를 해주니까 주택 전체적으로 보면 9.3%, 아파트로 놓고 본다면 13.6%나 상승하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분양가 자율화를 하니까 평당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 또한 아파트 가격이 또 급등해. 따라서 정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를 또 시행했죠.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니까 주택 전체는 1.1% 상승, 아파트는 0.4%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점에서 볼 때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됨으로써 건축 경기가 또 죽네, 건설회사가 부도나네 등등 미분양이 증가되네, 이렇게 또 문제가 발생되니까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분양가를 자율화 또 한 거 아닙니까? 분양가 자율화를 하니까 또 주택 전체적으로 보면 4.1% 주택가격 상승, 또한 아파트 가격이 5.7%나 상승하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의 실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분양가 자율화를 할 경우 집값 상승의 폭은 더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이와 같은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하게 됨으로써 로또 청약이란 단어가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분양가격 상승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연계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서 지방으로 갔는데요. 이제는 서울 수도권으로 다시 주택 공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 분양가격 상승은 서울 집값에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택 공급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었죠. 로또 청약은 이제 서서히 부동산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데요. 또한 로또 청약이 서서히 사라지게 됨으로써 기존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또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동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